혹시 요즘 머리가 복잡하고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거나 또는 이유 모를 불안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잠들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사실 현대인의 삶이란 게 늘 바쁘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죠. 인공적인 환경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다 보면 우리에게 남은 건 예민함, 우울, 스트레스, 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아주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특별한 책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새로 나온 이 책, 치유의 걷기입니다. 이 책은 동양북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는데요. 단순한 산책 에세이가 아니고요. 땅과 공기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치유력,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장소와의 이 상호작용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터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파헤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발견한 과학적인 건강 정보들을 오늘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최근에 아주 좋았던 자신만의 걷기 코스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와 몸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며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세희 교수님도 이 책의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연이라는 환경을 통해 그리고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통해 우리 몸과 뇌는 힘을 얻고 더 건강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많은 연구 결과가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책 치유 걷기를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는 과학, 건강 수업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1장 고요한 숲에서 펼쳐지는 화학 수업에서는 숲이 주는 화학적 치유 효과를 설명합니다. 숲에서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진 자연살해 세포, 내추럴 킬러셀이죠. NK세포가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장 바다, 모래톱, 자갈 해변의 놀라운 과학에서는 물의 힘을 알려주는데요. 맨발 걷기 효과를 폭발시킬 수 있는 곳이 축축한 모래사장과 자갈밭이라고 하니까요. 맨발 걷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2장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7장에 걷기 좋은 도시가 선사하는 생생한 활력이나 9장 가벼운 오르막 걷기의 기적까지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을 걷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도 여러분의 창의성과 스트레스 해소에 직결되는 아주 특별한 걷기 장소 운하견인로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책의 13장에 등장하는 운하견인로 창의성의 자양분이라는 챕터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운하는 배가 내륙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인공 수로이고 견인로는 원래 말이 배를 끄는 데 사용했던 운하 엽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운하견인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냥 청계천이나 양재천, 또 중랑천, 안양천 등 걷기 좋게 정비된 천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일산 호수공원, 광교 호수공원, 석천호수처럼 호수 둘레를 따라 산책로가 조성된 곳도 해당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운하견인로의 포인트는 잔잔한 물과 그 옆으로 따라난 길에 있습니다. 하천이나 호수 산책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또는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을 때 혹은 삶이 너무 급박하게 느껴질 때 필요한 특효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하천이나 호수 산책로가 왜 특별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장소가 완전히 자연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완전히 인공적이지도 않은 중간지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물과 흙이 어우러지고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이 독특한 풍경은 이곳을 걷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동시에 선사하게 되는데요. 도시가 주는 안정감과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이 매혹적으로 조화를 이룬 경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느낌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글래스고 캘리도니언 대학교에서 사무직 근로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부두나 운하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창의적이라고 느꼈고 심지어 응답자 중 3분의 1은 실제로 더 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천이나 호수 산책로를 걷는 것이 어떻게 우리 뇌를 창의적으로 만들까요? 이 책은 그 답을 스트레스 호르몬의 부재와 걷는 경로의 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독특한 조합에서 찾습니다. 신경과학자 케네스 할리먼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창의성은 서로 다른 뇌회로가 만나고 융합하는 연합적이고 실험적인 사고에서 나오는데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물감이 칸칸이 채워진 팔레트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색을 만들려면 물감들이 흘러나와서 섞여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뇌회로들을 자기 영역에만 가두어 버려서
물감이 팔레트에 단단히 달라붙는 것처럼 뇌의 연결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즉,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역시 뇌의 연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상상력을 꽃피우려면 이 체내의 스트레스 호르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노에피네프린이 사라지면 뇌가 이완이 되고 회로끼리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때 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여기서 하천이나 호수 산책로의 장점이 발휘되는데요. 이곳을 걸을 때는 지도를 읽거나 방향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죠. 길을 잃을 걱정이 없으니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걷기만 하면 되는 따라 걷기 쉬운 길이 핵심인 것이죠. 자, 그 다음 하천이나 호수 산책로가 창의력을 높여주는 두 번째 방법은 느림의 미학입니다. 이곳에서는 물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느리죠. 빠르게 달리는 차와 오토바이로부터 자유롭고요. 시인 조벨은 바로 이 느림이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시를 쓸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창의성에는 내면 관찰, 즉 고독도 필요합니다. 수다스러운 친구나 해치고 나가기 어려운 군중 같은 과도한 방해 요소는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하죠. 하천이나 호수 산책로는 길고 일정하게 뻗어 있으면서 가끔 나타나는 다리나 벤치, 조각 같은 예측 가능한 자극만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뇌가 지루해지는 것은 막아주지만 생각의 정처 없는 흐름은 방해하지 않는 완벽한 각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자연하면 푸릇푸릇한 숲이나 산부터 떠올리시겠지만 호수, 바다, 강처럼 물이 있는 파란색 풍경이 사실 엄청난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15개국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해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내륙에 사는 사람보다 건강이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해안을 방문하는 것 자체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고요. 미국 미시간주는 호수가 많기로 유명한데 기분장애 환자의 병원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큰 호수 인근 지역에서 기분장애 환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진이 놀랐다는 내용이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접근하기 좋은 호수의 경우에 세차게 흐르지 않고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이 블루스페이스 연구의 권위자인 영국 캐서린 켈리 박사는 모든 물이 이롭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물의 치유 효과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단락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속이나 물가에 있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호흡이 느려지며 부경감신경계가 원활히 작동하게 된다. 부경감신경계는 인체에서 휴식, 회복, 안정을 담당하는 체계로 뇌의 효과적인 작용과 건강한 면역 반응이 필수적이다. 물은 인간을 편안하게 한다. 물속이나 물가에서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및 아드레날린 수치가 감소한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책의 내용들 어떠신가요? 이 책은 단순히 걷기를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경관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호르몬과 화학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알려주는 맞춤형 치유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당장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보시고 하천이나 호수 산책로를 걷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네 공원, 숲길, 바닷가, 심지어 도시의 보행로까지 이 책에서 배운 지식으로 새로운 걷기 코스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동양부스 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책 치유의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걷는 상상만 해도 치유가 되는 것 같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을 통해서 자연의 탁월한 힘과 응원을 받으시고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영상 추천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